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펀드 매니저 TV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개별 종목 한번 분석 한번 해봅시다. 이수 페타시스 한번 들고 나왔는데 어디까지 오를 것인가, 그리고 목표 가격은 어느 정도일 것인가, 이렇게 한번 두 가지 큰 주제를 가지고 이수 페타시스를 한꺼풀 두 커플 한번 벗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동사의 주가 추이를 보면 5천원짜리가 지금 19,000원 거의 2만원까지 갔으니까 4배가 오른 거죠. 4배가 올랐는데 추가로 더 상승할 것인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시장에서는 끊임없이 지금 주가가 상승을 해서 시가총액이 1.2조까지 올라오는, 기판만든 회사가 1조 2조까지 수익을 내 시가총액이 불어나는 그러한 진격의 거인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MACD는 과열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저도 개인적으로 2만 원이 넘으면 좀 줄여줘야 되는 게 아닌가, 제 기본적인 생각인데, 한번 속사를 한번 벗겨보고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의 수급추이를 보면 지난 한 달 내내 외국인들은 거의 플러스로 사다가 최근에 살짝 이제 팔고는 있는데, 이 외국인들의 지속적으로 매수가 시장의 중요한 불쏘시개 수급의 역할을 했다. 여기에 국내 기관 투자가들도 밑에서 사고 올라오니까 이익을 실현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경향이 지속될 가능성, 추가로 더 매수하기에는 좀 힘이 너무 고평가되고 과열된 모습,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이익 실현의 물량이 나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일단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동사 공매도는 거의 없습니다. 192 정도 하기 때문에 공매도는 거의 없는 상황이고요. 결론 한번 봅시다. 2만 원에 도전했다, 이렇게 빠졌는데, AI 가속기 수요 증가는 향후 서버와 스위치 시장의 확대를 의미한다. 21년에 이스페타시스 커버를 시작할 당시 최대 투자 포인트는 미중 분쟁이었다. 여전히 AI보다 더 중요한 실적 변수가 미중 분쟁이다. 즉 중국의 기판 회사들을 의도적으로 피하고 싶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결국 동사 기판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게 이제 투자의 핵심이라는 거죠. 현 주가는 가파른 상승에도 퍼가 10.9배, 지금 올라 한 12배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보통 10배 정도 기판 기업들 주면은 맞는데 12배까지 올라왔으니까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 상에는 뭔가 차 있다,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AI 가속기라는 단어를 이게 보는데, 최근에 이 AI 가속기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많이 보실 거예요. 이 단어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없다면 여러분들이 좀 어려운데, 글로벌 AI 가속기는 소프트웨어의 AI 기능을 보다 빠르게 실행하기 위해서 전용 하드웨어에 적용된 기술로, 2010년대 CPU, GPU, 메모리 등 보면 컴퓨터를 주로 부품을 이용했으나 최근에 AI만 위한 독자적인 하드웨어가 속속 개발됐죠. 대표적인 것은 애플의 M1칩, 컴퓨터용 M1칩, 2020년 테슬라 자율주행 슈퍼컴퓨터인 D1칩, 구글의 텐서칩을 각각 소보이는데, 이들이 바로 AI 가속기라는 거죠. AI 학습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만의 만든 그러한 어떤 하드웨어의 어떤 기기, 제품, 그런 반도체, 이것을 가속기라는데, 여기에 결국은 이 동사의 PCB 기판이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I 가속기라는 단어를 잘 기억해야 된다. 여러분들 이 단어에 대해서 익숙해져야 합니다. 자, 동사는 어떤 기업인가? 동사는 MLB, 멀티레이어 보드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이다. 다시 한번 MLB, 멀티레이어 보드, 18층 이상의 고다층 기판을 데이터 센터의 서버나 스위치, 라우터 등을 글로벌 해외 고객사로 납품을 하고 있다. 서버, 스위치, 라우터는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달린 여러 부품과 기기들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반도체에 들어가는 기판을 제공을 하고 있다. 데이터 사용량이 증가하고 통신 속도 상승에 따라서 MLB 기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동사가 이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다. MLB 시장은 글로벌 다수의 업체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유선 통신용 기판에 대응하는 업체는 동사를 포함해서 4곳으로 추산이 되고 있다. 주로 일본과 대만 기업들이죠. 자, 그러면 다시 백으로 돌아와서 동사는 기판 회사라는 거죠. MLB, 멀티레이어에 들어가는 다층으로 이렇게 쌓는 그런 보드에 들어가는 기판을 생산하는데, 여기에 이 기업을 이해하고 이 시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시 기판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기판 공부를 한번 시간이 없더라도 한번 해봅시다. 기판에는 메모리에 들어가는 기판이 있고 비메모리에 들어가는 기판이 있다.
이 두 가지로 분석을 크게 나눌 수 있는 거죠. FPGA라는 기판이 있는데 주로 서버나 CPU나 자동차에 들어가는 기판이 FPGA. FCSP는 스마트폰 AP에 들어간다. 즉 기판의 크기와 반도체 칩 가격이 비슷한 것이 스마트폰의 FCSP이고, FCBGA는 칩보다는 기판이 이렇게 더 큰 거죠. 이렇게 기판이 크고 여기 이제 칩이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 이 차이로 해서 FCBGA하고 FCCSP가 나눠지는데, 이 FC 프리칩에 대한 개념도 설명을 해줄게요. 또 비메모리 기판 중에서 SIP라는 기판이 있는데 이건 통신용 칩 기판을 말한다. 이렇게 해서 비메모리 기판이 3개가 있다. FCBGA, FCCSP, SIP 기판 3가지 있고, 전통적인 메모리 기판은 MCP 기판이 있고 BOC 기판이 있다. MCP 기판은 스마트폰에 들어가고 BOC는 서버나 PC에 들어가는 기판이다. 그래서 메모리와 비메모리는 아니고 우리가 많이 들은 FCBGA, FCCSP, SIP 기판, 메모리 기판은 MCP, MLB 기판은 메모리에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시장을 기판의 종류를 메모리와 비메모리 나눴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부터 플립칩이 뭐고 BGA 뭐고 CSP가 뭔지를 하나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판에 의해서 두 번째는 본딩, 기판을 연결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기판이라는 게 푸른색의 이 기판에 여기에 있다 반도체라든지 다양한 뭔가 제품 칩을 끼운 다음에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연결을 해줘야 전류가 흐르고 작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뭔가를 연결해주고 그 다음에 서로 합쳐주고 이것을 만들어주는 게 기판의 방식인데, 이것을 연결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붙이는 방식에는 와이어 본딩이 있고, 플리칩 방식이 있고, TSV 방식이 있고, 세 가지의 본딩 방법이 있다. 와이어 본딩은 뭡니까? 이렇게 구리선을 내서 기판하고 반도체 칩을 연결하는 것. 전통적인 방식이죠. 싸구려 기판들이 많이 사용되는 방법. 플리칩은 이렇게 전선을 사용하지 않고 여기에 범프, 즉 볼을 사용해서 쉽게 이렇게 단순하게 선을 빼지 않고도 서로 연결할 수 있는 최첨단의 최근에 가장 많이 쓰는 것을 플리칩 방식이라는 거죠. 입출력 단자가 많은데 이것을 고속 저전력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러한 범프라는 이런 조그만 보이지 않는 그러한 알갱이 형태의, 이게 주로 이제 금이라든지 이런 금속을 사용해서 만드는데 볼 그레이드라고 그러죠. 이렇게 해서 연결하는 방법, 이 방법을 플리칩 방식이라고 합니다. TSV는 뭐냐? 여러 개의 칩을 쭉 쌓은 다음에 이것을 구멍을 뚫어 가지고 서로 연결하는 방법이죠. 그렇죠? 네. 이 칩은 보통 우리가 지금 HBM, 네, 하이 밴드위스, 여러 개의 칩을 적층하고 고속 저전력 고밀도 고사양,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납품 중인 그러한 HBM이라는 그 반도체를 서로 반도체 칩을 쌓아서 올리는 그러한 방법, 적층에 사용돼서 서로 연결하는 방법에서 TSV 구멍을 뚫어 가지고 기판을 연결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세 개의 방법이 있다. 이 중에서 우리가 가장 이해할 것은 플리칩 방식이다. 플리칩 방식은 구리를 이용해서 전선을 이용해서 기판과 칩을 연결하는 게 작은 금속 금을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만들어 가지고 서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훨씬 더 이렇게 전력도 빠르게 하고, 전선으로 오면 아무래도 시간도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저항도 많이 생길 건데, 동글동글한 이러한 볼 그레이드를 사용한다면 충분히 빠른 고전력, 고속 저전력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플리칩 방식은 동글동글한 볼을 이용해서 기판과 칩을 연결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TSV는 내일 또 제가 HBM 설명할 때 또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플리칩, 그렇죠? 과거에는 이 다이, 우리 반도체죠. 반도체를 쪼각쪼각을 다이라고 부르는데, 이 다이와 기판을 이렇게 전선을 이용해서 와이어를 이용한 방식이 했다면 지금은 범프, 이렇게 작은 숄더볼이죠. 네, BJ라고 하는데 숄더볼을 넣어서
이걸 범프라고 그러는데 범프를 이용해서 만든 걸 솔더블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 범프의 종류는 금 같은 것을 이용해서 전력이 잘 통한 걸 이용해서 이렇게 딱 붙이는 거죠. 이것을 플리츠 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범프의 주 제조는 숄더 혹은 금을 사용합니다. 네, 이 솔더가 아마 전기가 잘 통하는 금속이 될 것 같아요. 플리츠는 패키지 소형의 핵심이기 때문에 모바일 제품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패키지 기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FC CSP하고 FC BGA 기판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하다. 먼저 FC CSP하고 FC BGA 기판의 종류는 이 칩과 기판의 크기로 나눠진다. 칩과 기판의 크기가 똑같을 때는 FC CSP 기판이라고 한다. 칩 스케일 패키지의 약자죠. FC BGA는 플립칩 볼 그리드 어레이, 그렇죠. 칩이 이 기판보다 더 작은 거, 주로 이제 데이터 센터에 사용되는 것은 이 기판을 사용한다. 그래서 플립칩으로 만든 칩 크기와 기판이 비슷한 크기를 FC CSP 기판이라고. 주로 이것은 작은 기판이기 때문에 이것은 주로 뭐에 핸드폰 같은 데 사용된다는 거죠. FC BGA는 이제 기판이 커져 커야만 데이터 센터 같은 데에서 튼튼하게 들어가서 작용을 할 수 있다. 만드는 회사는 삼성전기, LG이노텍, 대덕전자, 코리아 서키트, 이런 회사들이 만드는 게 FC BGA다. 그리고 삼성전기와 LG이노텍, 대덕전자는 FC BGA를 다 하고 있다. 삼성전기는 FC CSP도 하죠. 심텍이 FC CSP를 하네요. 네. 이렇게 해서 PC나 서버, 자동차와 같은 현재 돈 되는 것은 전부 FC BGA에서 하더라. 이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에 아까 이제 비메모리 중에서 SIP 기판이라는 거 있죠. 시스템 인 패키지라고 해서 이런 기판 위에 다양한 여러 소재를 붙이는 거죠. 그렇죠? 증폭기, 필터, 스위치 등 통신용 부품과 다수의 반도체를 패키징하는 데 사용되는 하나의 기판 위에 여러 개의 부품과 칩을 만들어서 패키징하는 기판을 SIP 기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동사는 MLB 기판인데, MLB 멀티레이어 본드인데, 기판이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다층 PCB를 MLB 기판이라 한다. 전송 속도가 좋아 통신 장비나 주로 서버에 사용된다. 어디에 서버? 이게 이제 중요하죠. 최근에 서버 싸움이기 때문에 최근에 26층까지도 MLB 제품을 쌓아 올리는 그러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26층까지 쌓아 올리더라. 이수 페타시스하고 대덕정자가 하고 있다. 이 중에 대표적인 것은 이스페타시스. 이스페타시스가 만든 MLB 기판이 어디에 쓰인다? HBM에 쓰인다. HBM에 쓰인다. 그리고 주로 우리가 많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게 주로 MLB 기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따라서 HBM, MLB 기판, 서버 기판 이런 것들이 연결되면서 이스페타시스가 가장 큰 수혜를 받는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좀 더 나오면 엔비디아와의 연결도 가능하다. 이것들이 현재 이스페타시스를 5,000원짜리를 2만원까지 끌어올리는 핵심 키코다. 기술에 대한 공부는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여러 번 좀 곱씹어서 최소한 기판의 종류, FC, CSP와 FC BJ 기판을 이해하고 플리츠 기판에 대한 기본적 개념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판별로 밸류 체인을 써놨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HDI 기판은 코리아 서키트, DAP, FCBG는 삼성전기, LG이노텍, 대덕전자, 코리아 서키트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꼭 보시고 MLB 기판은 이스페타시스 이걸 붙여놓고 기판 공부할 때 꼭 유효하게 좀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동사의 매출 구성을 보면 PCB, MLB 기판이 주로 시장 제품의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죠. 95.87. 그래서 동사는 MLB 기판이 대부분이고 전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동사의 투자 매력 포인트 한번 봅시다. 2023년에 데이터 센터 장비용 비중이 유선 통신 장비 비용을 역전을 하고 있다.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MLB 기판이 유선 통신 장비에 들어가는 MLB 기판을 앞지를 것이다. 결국 데이터 센터용 장비 쪽에서 돈이 되고 그쪽에서 Q와 P가 다 증가한다는 거죠. MLB 기판은 그동안 유선 통신용 장비에 들어가는 반도체에 들어가는 기판으로 사용되는데 이게 데이터 센터까지 확장됐다. 그럼 Q가 늘어날 것이고 여기가 수요가 많으면서 기판 가격도 오른 거죠. 주가는 지속 상승하면서 2만을 돌파 중에 있다. AI 수혜주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동사는 서버 또는 AI 가속기를 생산하는
북미, 유럽 다수의 고객사들에게 MLB 기판을 공급 중에 있다. 2021년엔 유선통신 장비의 MLP 비중이 기판 비중이 71%였고 데이터 센터용 기판이 26%밖에 안 되는 거죠. 하지만 23년에는 데이터 센터용 장비가 50%를 넘으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전망이다. 이 MLB 기판이 데이터 센터에서 서버, 그다음 서버 스위치, AI 가속기 수요가 늘어나면서 빠르게 늘고 있다. AI 가속기 다시 나오네요. M1 칩, D1 칩 이런 딥러닝이라든지 자신의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 용량을 저전력을 빨리빨리 하는 그러한 그 칩들이 AI 가속기 칩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MLB 기판이 사용이 되어 있다. 동사의 실적이 패키징 기판 기업들과 차별화되면서 나타난 배경. 최근에 5배가 오른, 4배가 오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라는 거죠. 네. 이게 동사의 구조와 먹을거리를 만들어주고 있다. 이거 뭐 공부하면은 뭐 동사에 대한 공부는 거의 다 끝났다 볼 수 있죠. 자, 동사가 이렇게 또 상승하는 배경에는 미국과 중국의 분쟁도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ML 등 메인보드 기판의 80%가 원래 중국산이었죠. 네. 2023년 연간 영업이 1,050억으로 마이너스 11% YY로 좀 하락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연초의 기대치보다는 약간 낮은 추정치점, 서버용 MLB의 공급 단가 수익성이 유성 장비용으로 들어가는 기판보다는 현재는 가격이 좀 낮습니다. 하지만 Q가 늘어나고 또 수요에 의해서 P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의 미래에 대한 기대치는 높은 거죠. 그러나 향후에 지속적인 수요 증가가 나타난다면 극복은 충분히 가능하다. 유선 장비용에 들어가는 MLB 기판은 주로 통신 장비 칩에 들어간다고 여러 번 이야기했죠. 특히 미중 분쟁 반사 영향이 제일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 P와 Q가 늘어나는데 동사의 북미 고객사들은 여전히 중국 기판 사용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이다. 글로벌 메인보드 수요의 80%를 중국 기업이 지금 다 대응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점유율 상승이 나타날 경우, 하지만 또한 점유율 상승이 난다면 한 번 더 실적 도약이 가능할 가능성이 있다. 이 가능성이 선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4배나 튀어 오른 거죠. 향후 전망은 어떻게 되냐? 동사는 구글 중심의 TPU 제품 등의 신규 수주가 확대되고 있다. TPU는 인공지능 학습용 칩이죠. AI 가속기라고 볼 수 있는데 또한 중장기적 업황 해방과 전방 투자 재개를 고려한다면 수주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네, 구글의 칩을 들어가는 기판을 동사가 수주를 받은 거죠. 통신 인프라 및 네트워크의 고도화 및 MLP의 층수가 높아지고 있다. 전장량은 약 10층 내외로 쌓고 서버양은 17에서 22층, 유선 통신량 우리가 그전에 걔들이 많이 했던 통신층은 22에서 30층, TPU는 24층 내외로 갈수록 다양한 층이 높은 고가의 칩들이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또한 미주 고객사들의 비중국 업체 선호에 따라서 동사의 중국 법인은 상당히 우호적 영향이 있다. 현재 중다층 10에서 12층에서 18층 제품 공급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서 향후 이익 개선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층이 높아질수록 비용이 많이 드니까 가격이 비싸죠. 동사의 피어그룹을 비교하면 이수페타시스 미국 TTM이라는 또 기판 회사가 있고 중국의 샤난이라는 또 기업이 있고 중국 WUS라는 기업이 있고 대만 GC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2020년 4월 보면 이스페타시스가 5.1, 지금은 거의 뭐 10배 가까이 왔죠. TTM은 9.6, 중국은 19.6, 중국 WUS는 14배, 대만 GCE는 8.6배. 동사의 퍼와 밸류에이션이 비싸지는 않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에비에비타도 비싸지 않습니다. ROE는 굉장히 높은 편이 30.3%니까 다른 기업에 대해서 독보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PBR도 1.3이니까 높지 않고 밸류에이션도 높지 않고 ROE도 높고 동사의 향후 미래는 굉장히 밝다. 이렇게 일단 볼 수 있는 거죠. 이것 때문에 이제 주가가 선반영이 되면서 4배가 오른 거죠. 동사의 실적치를 한번 봅시다. 작년에 매출은 6,400억이 나왔죠. 그 다음에 보면은 올해는 7,160억으로 2배 가까이, 2배는 아니네요. 한 40, 30% 정도 뛰어오르는데 영업이익은 작년에 1,170억이 났는데 올해는 1,105억. 뭔가 투자를 많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2024년 1,330억.
25년엔 1600억까지도 실적이 증가하는 24년의 실적이 지금 땡겨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퍼는 10.9배, 12배까지 일단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 동사에 대해서 이제 결론을 내줘야죠. 동사에 대한 결론은 2만원 이상부터는 이익 실현 차원이다. 충분히 올라왔다. 좀 팔아주고 50% 정도는 팔아주고 그 다음에 다시 2만원에서 조정을 받아서 18,000원대로 오면 다시 사자. 50% 정도는 2만원 이상에서는 매도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다 매도가 아니라 50% 매도다. 이렇게 결론을 내볼 수 있네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이스 페타시스는 MLB 기판을 만든다. 이 MLB 기판이 서버라든지 AI 가속기에 최근에 고사양 칩에 들어가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 P와 Q가 다 증가할 것이다. 근데 미국의 이러한 칩들, 고사양 칩을 만든 기업들이 중국 기판을 좀 벗어나고 싶어 한다. 동사의 수혜가 전망이 된다. 기술력도 좋다. 이러한 가능성. 2023년 수익은 작년에 비해서 좀 빠질 것이다.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24년, 25년 실적이 우상향이 더 크게 나타나면서 동사의 실적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갖지 마라. 하지만 5만원짜리가 2만원까지 올랐으니까 좀 2만원 이상에서는 50% 정도 줄여주자. 그래서 18,000원대로 내려면 다시 사자. 50%는 뭐 지속적으로 가지고 가면 더 올라가고 최종적으로 25,000원 정도면 다 매도를 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보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신 분, 제 카페로 오십시오.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하신 분, 제 카페로 오십시오. 또 금일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 이런 추천 종목, 관심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도 제 카페로 오십시오. 여러분들의 솔루션을 확실하게 30년 경력의 펀드 매니저가 제공을 해드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스페타시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을 잘 전략 세우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도 좀 쉬었다가 18,000원대에 분할 매수는 나빠 보이지 않다. 이렇게 전략을 내드리고 싶네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